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9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중간 착취의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보면 제9조에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이나 고용관계에 개입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 적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런 중간 착취를 금지해 왔습니다. 마찬가지 취지로 직업안정법은 근로자 공급 사업을 엄격하게 규제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노동법에서 금지해왔던 점이 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부 허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근로기준법 중간착취의 배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런 중간착취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간착취의 위험이 있는 노동관계를 허용하게 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 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란 파견법에 근거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법에서는 이러한 파견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근로자 파견과 실무상으로 같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도급인데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서 계약의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일의 완성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도급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무 제공의 실질을 보았을 때 파견 근로관계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면 파견법으로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파견 근로는 직접적인 생산 공정 업무는 허용되지 않고 그 외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해 업무의 성질들을 고려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로자 파견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이내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로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이것을 한번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총 파견 기간은 2년 이내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견의 허용 사유를 규제하고 있는 의미는 파견이 중간 착취의 소지가 굉장히 큰 위험한 불안정한 고용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상용 인력의 일시적인 부재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결혼이 생긴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또는 기업에서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3개월, 기간을 연장하면 최장 6개월까지 짧은 기간에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시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 근로자 파견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노조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규제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기업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상용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특히 파견법은 근로자 보호가 취약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예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 항만 운송사업법 등에 따르는 하역 업무 등은 근로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견 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허용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데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거나 최장 2년까지만 파견 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초과했거나 일시 간헐적인 대체 인력으로 보충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경우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음으로써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비롯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판례를 통해 좀 더 이해해보자면 실무적으로 도급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파견근로 관계인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고 많은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2008년 7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원청과 하청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하청업체는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간도 원청의 사업장이고 모든 지휘감독도 원청에게 받고 있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원청인 경우 법원에서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을 살핀 이후에 수급인이 아예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청 도급인의 노무 대행 기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하청의 존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로는 원청과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도급인이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사용자로서 온전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015년 2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도급과 파견근로 관계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을 종합적으로 설시한 판결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자면 자동차를 조립해서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에서 마찬가지로 사내 하도급이라고 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하청업체라고 불리는 이 업체들이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 외에 도급인의 업무와 분할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갖지 못하고 오히려 해당 사례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원청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원청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관계였다라고 본 경우로 파견근로 관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판결에서 보면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도급계약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다. 실질로 보아 결국은 원청이라고 하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이라고 불리는 하청 소속의 근로자에 대해서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고 있는지 또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원청 소속의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을 구성한다 또는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2023년 4월 1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톨게이트 수납 업무와 관련한 판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납 업무와 관련해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을 수납하는 업무를 위탁 도급이라는 형태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해당 노동자들은 원청의 사업 내에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영업소의 파견 노동자들이 원청에게 업무 수행에 대해 지시를 받는 것이나 다를 바 없게 영업 규정이나 각종 지침을 통해 사실은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원청에서 도급인이 정기적으로 각종 심사와 점검 등을 실시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해당 파견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이러한 업무 지시가 업무 지침에 담겨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하청업체의 중간 관리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결국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결정한 방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들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서 원청의 상시적인 업무 수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파견법에 의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사실 98년에 파견법이 제정되고 나서 처음에는 사용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고용 간주 규정이었습니다만 이게 2006년 파견법 개정을 통해 직접 고용 의무 규정으로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또 대법원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면서 이들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해당 근로자가 희망을 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사업주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